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은 대서양 바다에 제보하기도 하고 일찍부터 바다로 진출하였던 나라입니다. 기존의 지중해 오스만 제국 동봉 루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15세기 초부터 루왕 1세 3남 니크 왕자 주도 아래 아프리카로 탐험대를 보냈습니다. 바르톨로무 디아스 희망봉을 발견하고 이후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한때는 교황의 중재 아래 스페인과 더불어 토르토실라스 조약으로 제2세계를 번안할 정도로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과거 주 식민지로선 브라질, 아소르스, 모잠비크, 앙골라, 상토메, 프란시페, 카보메르테, 기니비사우, 동티무르, 마코 등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식민지인 브라질은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신대를 발견하고 8년 뒤 페드로 알바레스 카바라를 발견하였습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에서 나는 손보다 동쪽에 있어 포르투갈이 됐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소수 콘키스타도르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해군조차 야전에서도 거뜬히 상대하고 스페인 인간 한 마리가 원주민 전사 3명을 대대한 전투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반면 포르투갈의 경쟁 상대들은 오스만 제국이나 맘루크 왕조 등 쟁쟁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중앙지 권화가 잘 되어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으며 소금을 타원대가 어설프게 야전을 벌였다간 우선 화기를 포기한 대군에게 포기당해 전멸을 당할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먼저 해안 거점 지역에 석조 요새를 건설하고 대포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영토를 떠나갔습니다. 명나라에서는 화물을 말린 다음에 땅 하나를 빌려놓고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영국 임대해 갔습니다. 이게 마코아옵니다. 그래도 동방에서는 포르투갈 군단의 위력은 상당해서 불과 700명의 콩키스타들이 2만 명이 지키는 몰라카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점으로 당나라에게 위협시 하기가 전해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란 베르랑도 포르투갈 출신이었습니다. 인도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간 적도 있지만 당시 인도는 모굴 제국 체제에서 아빠르 대제 같은 맹군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나 병력수 장비 시기에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르투갈 원정군이 피협당 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소수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포르투갈군은 인도 남부의 소규모 제국들이 다스린 해안가 지방에서 석조 요새를 건설하고 대포를 설치한 후 캘리컷이나 고아 같은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인도를 점령 후 캘리컷에서 입장해 거리가 포르투갈 요리에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고아 지방에서 먹는 빈달로 커리 중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유일한 커리입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이슬람 영향으로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양고기, 염소고기, 닭고기를 주로 먹습니다. 17세기에는 16세기 초에 이집트 지역을 만났고 안국의 해군을 격파한 것 정도도 강성했던 대군도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이 구축한 교역망이 다른 유럽 국가의 네덜란드, 잉글랜드 등의 지금에 포르투갈의 인도행 세력권은 약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612년 스리랑카 동부 간디 왕국의 해군 선단이 스리랑카 서부와 인도 남부의 포르투갈령 항구를 공격해 포르투갈이 패배하였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손실됐다고 합니다. 1622년에는 잉글랜드의 도움으로 사파비 제국의 호르무즈를 빼앗겼습니다. 17세기 중반에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완전히 술세에 몰렸습니다. 현지 저우르 수통국가 연합한 네덜란드의 통민도 회사 세력에 1640년에 몰라카가 점령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신다 일도의
플로레스성과 티모르섬 동부와 토고 사이 소규모 도서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세력권을 네덜란드에 뺏겼습니다. 1696년 오만 제국이 동아를 파해 포르투갈 식민지 몬바사를 공격해 제주스 성체를 함락하고 몬바사를 점령하였습니다. 결국 18세기 인도양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해안지대 소수나 일부 모잠비크 지역만 식민지로 유지하였습니다. 포르투갈 귀족들이 자치와 이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줬던 필리핀 이시아와 달리 무능했던 필리핀 삼시가 메르마 공정하에서 포르투갈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로 치고 들어오는 네덜란드와 잉글랜드 해양생으로부터 식민지를 전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4세 입성 올바레스 획작은 커스티아 연합왕국 중심을 탈퇴하기 위해 아라곤 왕국을 휘하 국가들에게 등등의 과시를 하려고 했으나 이런 여부로 포르투갈의 힘을 자극하였습니다. 결국 포르투갈의 독립세력은 포르투갈의 독립전쟁을 일으켜 브라만스 가문의 주왕이 주왕사세를 지배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지만 국력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동권연합 시기 이전부터 동맹했던 잉글랜드의 도움을 받았으며 주왕 4세의 장녀 카테리나가 잉글랜드 국왕 찰스 2세와 결혼한 등 친했던 잉글랜드 왕국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포르투갈의 공격 자체가 압도적이지 않았고 반대로 잉글랜드 왕국은 엄청난 성장을 이뤄서 17세기 이후의 포르투갈은 영국에서 강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립후 아폰소스 2세가 동시에 페드로 2세 개폐에 당하는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페드로 2세가 혼란을 수습하였습니다. 이베리아 연합 하에서 한가지 국력은 다소 회복세에 들어갔었으며 저항 5세 7세기에 들어선 1700년 무렵에는 인구가 20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리스본 인구는 17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항해 시대 아바스 왕조 초창기 같은 강력한 해상 국가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1795년 11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수도 리스본을 덮쳤습니다. 이때 최소 3만 명이 사망하였고 7만 명 가까이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이날은 가톨릭의 축제일인 만성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가 대중무통하였습니다. 그런데 리스본에서 잠깐은 대부분 무사했기 때문에 이 참극은 유럽 각지에서 종교적 신념이 약해진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명제를 사망자 디오도스가 독실한 신도에 맞는 교회들이 무너진 반면 더럽다던 사창가가 무사했으니 정말 신이나 예수가 있는 거냐고 의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유럽 각지에서 무신론도 널리 퍼진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위리하여 교황청도 매우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논리이지만 그만큼 당시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 생활적인 측면이 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리스본은 주지 1세의 수상 폰발부족의 지하에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1800년에는 인구가 18명이 되었습니다. 폰바오 보족은 여러 계획을 시행하였지만 마리아 1세의 눈밖에나 1777년 실각하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징계해오는 프랑스의 본토의 점쟁이 연합비에 덮치고자 포르투갈 브라간사 왕정 브라질 식민지 누구때 네이로 수도를 옮기면서 브라질 왕국이라는 새로운 왕위를 만들어 포르투갈 브라질 알카르 연합왕국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몰라고 브라질이 살만하자 놀러 앉아있던 국왕 주왕 6세 왕이 안 돌아오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본국 분위기를 보고 이것을 털내기 위해 다시 본국 포르투갈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라질에 남아있었던 앙태자 페루드는 이 길을 뜬다 브라질 제국으로서 브라질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자신은 브라질 제국 황제 페드로 1세로 즉위하였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약해진 포르투갈은
독립을 선언한 브라질을 어떻게 저지할 힘이 없었고 결국 브라질은 독립을 허용하였습니다. 1820년 포르투갈의 인구는 330만 명으로 성장했었습니다. 브라질은 그보다 인구가 더 포르투갈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브라질과 천년 전과 노동으로 부를 얻었던 포르투갈에 비해 주로 식민지 현실에서도 결정토를 나뉘는 사건이었습니다. 브라질 독립 이후 포르투갈 왕국은 국제적 여행을 성실하게 시작하였습니다. 1822년 조항 6세에 의해 포르투갈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어 포르투갈은 입헌 군주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항 6세의 사후 브라질 황제이던 페드로 1세가 포르투갈 왕위를 잠시 계승해 페드로 4세가 되었습니다. 그 딸인 마리아 2세에게 왕위를 양위하였습니다. 페드로 4세는 짧은 집권기 동안 조항 6세의 헌법을 제정하라고 물러나서 포르투갈 정계의 중재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페드로 4세가 당시 포르투갈 기준으로 꽤 자유주의적인 군주였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지배층은 페드로의 상상기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이었으며 1820년 헌법은 국왕이 주도한 것이었는데도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권과 양원제의 의회의 성성, 왕관의 제한을 곧잘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공화파와 안전파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면서 카를로스 1세 국왕과 루이스 필리프 왕세자가 암살되었습니다. 어린 마누엘 이시가 즉위하였지만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0년 혁명에 의해 다시 국왕이었던 마누엘 이시가 퇴위하고 포르투갈 제1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1910년 포르투갈의 인구는 60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서유럽 전체의 인구 증가는 일어났고 다른 나라들보다 국내는 오히려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공화국이 되고 나서 분열된 정치권의 반복은 전개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대전 참전의 뒷감당에 실패, 촉발된 인플레이션과 집권 세력간의 정치적混乱이 끊임없이 상황 속에서 결국 1926년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우드와 공산당조차 정권을 지지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쿠데타 정권은 성공적으로 정권을 전복해버렸습니다. 그후 1933년까지 포르투갈 국가 독재라는 헌법 공개기가 존재하였습니다. 경제학 교수 출신 안토니오 올리베이라 설자르를 종주로 한 포르투갈 제2공화국이 설립되었습니다. 살라자르는 3F 정책을 비롯한 우밀한 정책을 적극 실시하여 포르투갈 문명률 급격히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학 교수 출신이기도 하여서 협동조합의 경제정책 등으로 살라자르 마음대로 산업을 성장하고 성장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디프레이션 정책과 국제지불 건전한 묘사로 매년 포르투갈이 제정한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프랑스 등의 식민지들이 서서히 독립하면서 앙골라, 기니, 바시오,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요구하며 포르투갈의 식민지 지배에 대항하였습니다. 1950년 포르투갈 인구는 850만 명이었는데 서유럽에서는 빠르게 증가한 편이었지만 다른 지역의 엄청난 선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격차가 커져갔습니다. 기니바시오, 앙골라,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대륙의 상계에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식민지 독립전쟁을 막고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식민지 독립운동 진압에 막대한 군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포르투갈의 공격을 조금씩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살자르는 1968년 뇌출혈을 쓸 때까지 집권하다가 실각당하였습니다. 살자르가 물러나고 카에타노가 통일직을 이어받은 이후에도 독재 정권과 식민지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1974년 청년 좌파 장교들에 의해 카네이션 혁명이 일어나면서 독재 정권이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카네이션 혁명을 통해 새로 들어선 정부는 라소르스 제도, 마데이라 제도, 마카오를 제외한 그때까지 수행하고 있었던 기니, 비사우, 앙골라, 모잠비크, 상토메, 프린시페, 카보베르네 같은 국외 식민들을 포기하고 이들 통치를 인정하였습니다.
고객의 넓은 땅을 포기하면서 본토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식민 중 하나였던 마포도 1999년 12월 침묵에 반환되었습니다. 이로써 500년 동안 지속된 포르투갈 식민자군 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적은 포르투갈이 인구 100만 정도로 출발해서 세계 제국 식민지를 씹은 과정과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이상 포르투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보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